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법리적 허점이 가득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방패 삼아 멈춰선 이재명의 재판을 즉시 재개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고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소위 윤 대통령과의 절연 주장에 대해 오히려 그런 절연 주장을 계속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친 것입니다. 장 대표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면서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은 직위원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상황을 극명하게 대비했습니다. 장 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역설적으로 이재명의 재판 재개 근거가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이재명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법원은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내부를 향해서도 작심하고 할 말들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고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동혁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통째로 대체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서 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입니다. 위기 때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입니다. 무도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이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입니다. 강한 국민의힘, 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진정한 덧셈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곳은 달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더하고 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헌법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은 지금 우리 당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 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습니다.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입니다.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함과 유능함을 회복합시다. 장 대표는 마지막으로 애국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주십시오.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와 승리의 구호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당당하게 싸웁시다. 그리고 지혜롭게 싸웁시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장동혁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 기자회견 내용 참으로 오늘 괜찮은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꼭 장동혁 대표가 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오늘 작심하고 모두 말했습니다. 지금 물론 이 기자회견 이후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 떨거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속 잡소리를 하려면 당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당 만들어서 밖에서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 안에서 계속 흔들어서 어떻게든 장동혁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동훈 세력이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꼼수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동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비판, 분노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배신자 세력, 기회주의 세력, 소위 조중동 세력 혹은 당 안에 무슨 한동훈계니 혹은 무슨 김무성이니 유승민이니 혹은 당 바깥에 이준석이니 하는 이런 자들 혹은 또 일부 기득권 세력들 그런 부분에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할 말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상황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항소 포기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 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습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랍니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합니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라면서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오케이, 나는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니들이 어떤 걸 하든 개의치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인 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군인, 경찰,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체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라면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라고 입장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참 가슴이 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무기징역 선고, 그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만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던 공직자들, 군인, 경찰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한다. 그리고 이 재판을 계속할 의미가 있는지 회의다. 따라서 항소를 할지 말지 앞으로 결정하겠다. 대체로 이런 내용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